그 어떤 식품보다 알찬 식품 뉴사이킥 하프타임 12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요즘 뉴스가 너무 넘쳐가지고 제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제 결막염이 왔어요. 그래서 며칠 진짜? 동안 저의 생얼을 보게 되실 겁니다. 안경 쓰시고 네, 그래서 화장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입술은 하셨는데 보니까. 입술이라도 입술은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네. 출연분 우리 오윤혜 씨 출연분 클립스가 105만 회. 저 깜짝 놀랐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우리 PD님이 썸네일 제목을 기가 막히게 잘 뽑아요. 나도 클릭하고 싶어. 선수야. 거기만 105만 회가 나왔느냐? 네. 그 뉴스 신세계 네. 여기서도 네. 이것도 한 115만 회가 117만 회가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방송분에서 100만 회 넘는 클립이 두 개가 넘게 124만 회. 네, 청취율 1위 왠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네. 5시경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6시 조금 넘어서부터 법률상 해설을 쫙 네. 바로 했던 데가 아마도 네. 자부컨대 저희들 뿐이지 않았을까. 그날 즉각. 네, 반영이 즉각. 돼가지고 예, 많은 예. 분들이 예, 앞으로도 많이 계속 뉴스가 쏟아지니까 하이킥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보신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보니까 이게 지금 최은순 씨가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장고 증명이 5년 전 국정감사 당시에 지금은 윤핵관으로 대표되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이 사실이 처음으로 문제 제기가 됐다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 맞아요. 재밌는 것 같은데 네네. 발언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장모 최모 씨 사건 300억 장고 증명 위조 30억 당자 수표 부도 사건 이거 아십니까? 윤석열 지검장의 장모가 신한저축은행 직원과 공모를 해서 이 장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장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 9분이 30억을 피해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건의 은폐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고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피해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 문제예요. 장모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데 바로 오늘은 또 입장이 좀 달라지셨더라고요. 장제원 의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 쓰셨더라고요. 아무 말 대잔치에 대응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잘 됐다. 정확한 팩트 말씀해드리지요 하면서 또 이게 본질이지요 하면서 이게 또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찾아봤으나 네. 윤석열 검사한테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라는 것을. 나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인정을 했고 네. 그때 문제 제기를 했지만 윤 검사님 아무 문제가 없으시네요. 네. 뒤에서 장모랑 같이 뭘 한 건 아니네요. 네. 라고 해서 인정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게 참 5년 전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입을 통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덕분에 또 이렇게 이렇게 사실은 역사나 정치적으로 아이러니컬한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이렇게 다른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문제 제기를 했고 이때는 사실은 다른 의도라기보다는 입장이 달랐던 거죠. 네.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한 서울중앙지검장 경찰총장을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시절이죠. 네. 그때 국정감사에서 중앙지검 국정감사할 때 장제원 의원이 문제 제기를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격의 하나의 수단으로 네. 하위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공격을 했던 거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장제원 의원이 태도가 바뀐 것은 언제였냐면 네. 검찰총장을 하면서 조 전 장관 수사를 하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갈등과 마찰을 빚기 시작했을 때 네. 갑자기 국정감사에서 적극 엄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장제원이요? 예, 장제원 의원이 법사위에 있었거든요. 아, 네.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불리는 많은 사람들, 장제원, 이철규 뭐 이런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당시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어요. 아, 그래. 법사위에서 그래서 윤핵관의 기원은 제가 기억하는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윤핵관이다라고 했던 게 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정감사에서 엄호했던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윤핵관의 시작이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예. 그런 기원까지 밝혀내셨군요. 예. 그리고 이철규, 그다음에 장제원 뭐 이런 분들이 다
권성동. 그때부터 시작이군요. 그때 싹 시작이 되셨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최은순 씨 구속영장과 함께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저는 이제 양평 고속도로 관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2조 가까이 들어가는 아주 큰 국책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국토부에서 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일반인에게 공개하겠다. 우리 국민에게 검증받겠다. 하면서 이제 막 엄청난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55건의 PDF 파일을 올려놨고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도 올라오지 않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요? 안 올라온 자료가 있고. 그래서 이 자료가 취사 선택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일단 저는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취재가 필요하니까요. 신박한 경제 시간에도 조금 더 이 부분은 자세하게 좀 파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 언론의 태도, 그다음에 국토부의 눈 가리고 아웅이 있다고 봐요. 국토부에서 양평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도 이건 예비 타당성 조사는 양서면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대한 강상면 그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는 쪽이 아니라 원안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원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던 예비 타당성 조사에도 근본적 대안 검토라고 따옴표를 쳐서 필요성이 언급돼 있다. 즉 예타가 왜 바뀌었냐. 그러니까 그게 적혀야 되는데. 근데 근본적 대안 검토라고 하는 얘기가 언론에서 다 받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썼어요. 마치 그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 안에도 그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예타 455페이지 다 봤거든요. 어머나 대단하시네요. 몇 개 키워드 가지고 다시 보고 다시 봤어요. 근본적 대안 검토라는 말이 나와요. 나오는데 솔깃합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양평 JCT 계획의 적정성, 즉 기술적인 적정성 검토 부분, 기술 부분 쟁점 부분에 뭐 상사창 IC 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양평 JCT 계획의 적정성이란 부분에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좀 나오고 있죠. 사업 계획서와 같이 중촌교에 접속할 경우 중촌교 단순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단순 확장 곤란한 경우 접속 방안에 대한 근본적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 즉 JCT는 뭐가 이렇게 만나는 자리잖아요. 중촌교라는 다리와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접속을 하는 만나는 거예요. 근데 중촌교가 다리가 너무 좁아. 이걸 만나게 하려면 다리가 좀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다리를 넓히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접속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양서 종점에 노선을 근본적으로 대안을 검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리랑 이 고속도로가 조인트 만나는 지점이 기술적으로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묘하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른 얘기예요. 종점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접속 방안에 대한 근본적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써 있어요. 예타 보고서 128쪽에. 저 솔직히 국민으로서는 그냥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왜 갑자기 7년 동안 했던 것들이 누가 언제 종점 변경을 지시했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것을 바꾸려고 했었던 교통 혼잡도와 비용 등 모든 면에서 강성면이 어떤 부분에서 타당한지 아주 쉽게 그냥 설명해달라. 그러니까요. 설명하면 돼요. 설명하면 되는데 갑자기 백지화는 왜 했냐 하니까 충격요법이었다. 이제 다시 검토할 거다. 이런 얘기를 국토부에서 오늘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좀 충격요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본인한테? 왜 국민한테 충격요법을 하니까 지금 국민들은 너무 힘든데. 마루탑니까 우리가? 왜 충격요법을 국민들한테 실험을 하세요? 저는 이게 근본적 대안 검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근데 한번 근본적 대안 양평고속도로 예타 근본적 대안 검토 키워드로 검색해 보세요. 한 페이지만 두 페이지 가깝게 다 근본적 대안 검토 예타안에 필요성 언급돼 있다. 그것만 라고 있구나. 하는 기사가 쫙 나와 있어요. 마치 너무너무 타당하게 변경을 한 것처럼 교묘하게 혼란을 시켰어요. 아니라니까 그걸 왜 받아 쓰세요? 아니 국민을 진짜 바보로 하는 겁니까? 아니 그 뭐 455쪽짜리라고 해서 예타 보고서 국민들이 안 읽어볼 것 같아요? 국민들이 바빠서 못 읽어보시면 선수들이 그거 안 읽어볼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선수 있거든요. 다 읽어봅니다. 바로바로 잡아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거 김건희 여사 땅이 있었다는 거를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장관직 정치생명 걸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지했다는 정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요? 왜냐하면 작년에 뭐가 있냐면 국토부에서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하나 나옵니다. 작년에 한준호 의원이
그 병산리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네. 그 김건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네. 땅이 이게 형질 변경되고 지목 변경되면서 땅값이 50-600까지 오르지 않았냐라고 작년에 국정감사 기간에 정기국회 때 질의를 해요. 네. 그랬더니 검토하겠다고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네. 여기에 보면 강상면 병산리 토지는 하고 해서 병산리에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실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이고 대통령실에서는 알았지만 국토부에서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건가요? 그럼 질의를 받았는데 그럼 그 질의를 무시한 겁니까? 말이 안 맞군요.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살이야. 하루하루 그냥 뭐 얘기하고 넘어가고. 네. 네, 3부에서는 김남균 충북인 뉴스 기자와 네. 김영환 충북지사의 오송 참사 당시 행적 추가 취재 그리고 부동산 의혹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